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엘리트의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죠. 여기 이곳에 의사 가운을 입고 이수지고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음흉해 보이는데요. 뭘 보고 있는 건지 눈빛도 참 괴상해 보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이 남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올해 쇼핑몰을 하고 있고요. 장사가 잘 돼서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온라인에서 파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경쟁자도 많고요. 그렇지만 전 꽤 잘 나가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면 된다, 될 때까지 하자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살아온 근손이 몸에 배어서 개인 사업도 곧잘하고 있습니다. 전 타이밍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뭐든 가장 좋은 때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도 학생 시절에 하는 게 좋고, 20대엔 대학 취업, 30대엔 결혼 출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보면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정년기라는 걸 지켜야 남들 보기도 떳떳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지만 인생에 공짜는 없다는 걸 전 알고 있었죠. 원하는 건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예요. 경쟁력이라는 걸 갖춰야 남들이 알아주고 대접해준다는 걸 저절로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하셨다가 저 초등학교 때 폭삭망한 적이 있거든요. 부자일 때는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그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 뒤로 전 달라졌습니다. 느긋한 성격에 통통한 편이었는데 그 성격 버리고 독하게 변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란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공부로 기선을 잡기로 하고 죽어라 공부만 했죠. 고등학교 때까지 외모는 신경도 안 썼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다이어트를 죽이 살기로 했습니다. 20대의 경쟁력은 외모라고 생각해서요. 피부관리, 화장기술 다 배우고 돼지털이었던 머리카락도 싹 바꿨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돈으로 교정까지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독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을 넘으면서는 결혼을 목표로 삼았죠. 그냥 좋은 남자가 아니라 남들 보기에도 멋진 남자를 남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근사한 남자가 배우자의 주권이었습니다. 물론 학벌, 직업, 집안 다 볼 생각이었죠. 그러다 보니 인기 많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인기가 많으면 골치 아프다고 했지만 그건 얻고 난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전 잘난 남편을 얻고 싶었고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제가 승리자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이미지 관리하면서 여러 남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잘라내고 또 다른 상대를 찾아냈어요. 그러는 게 죄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녀공학을 나왔어요. 10대 때는 공부하느라 외모엔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관계에는 더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인기가 짱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면 지금의 남편을 보러 나온 애들이 많았어요. 너무 멋있어. 민준이 저 키에 떡 부러진 어깨 좀 봐봐. 얼굴은 또 왜 저렇게 잘생겼냐? 낭보들이야 보대. 방금 통크쇼 봤어? 진짜 너무 황홀하다. 근데 민준이 요새 누구랑 사귄대? 누군지 몰라도 완전 부럽다. 옆아기 얼굴장 박설아라고 저번에 시내 나가서 봤는데 둘이 완전 영화 찍더라. 설아 걔도 엄청 예쁘다고 했지. 민준이 같은 애가 아무에 나서비겠냐. 나는 예선 탈락이야. 어머, 지금 우리 보고 웃은 거야. 민준아, 화이팅. 꿈에서라도 민준이랑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그야말로 꿈깨서 우리 같은 부스리는 쟤랑 같은 반인 걸로 만족해야 한다고.
민준이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사귀는 여자애도 자주 바뀌었는데 관심 없는 제기에도 누구랑 사귀는지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봐도 민준이는 진짜 근사했어요. 성격 좋은 데다 말도 잘했고 공부도 곧잘해서 친구가 많았습니다. 늘 반장도 도맡아 했고요. 그러나 그때 전 민준이한테 다가갈 마음도 없었고 그 애가 저한테 관심 보일 일도 없었죠. 친구들 말처럼 전부 수리에 숙했어요. 경쟁력이 없었던 거였죠. 그러다 동창회에 7년 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창회에 안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쯤 소개팅을 해도 괜찮은 애가 없더라고요. 연애는 좀 쉬고 편하게 놀아볼까 싶어서 나간 거였습니다. 내심 민준이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생각도 들었지만 걔랑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동창회 날 친구들은 잘 보고 더 놀아더라고요. 너 혹시 내가 아는 그 최주미 내 이름 기억하는구나. 반갑다 선혜야. 주미야,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길에서 마주쳐도 몰라보겠다. 동창회에는 왜 한 번도 안 나왔어? 너 보고 우리 다 놀아 잡아질까봐 안 나온 거야? 예뻐지게 살 빼고 교정도 했더니 인상이 좀 바뀌었지. 너 완전 분위기 여신이잖아. 너 학교 다닐 때 곱슬머리에 돼지털 아니었어?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반짝거려? 화장은 또 어떻게 한 거고? 완전 무슨 연예인 같다. 그만해, 연예인은 무슨.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변한 제 모습에 많이 놀라더라고요. 전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 얘기하지 않고 친구들이 저를 칭찬하는 걸 즐겼습니다. 친구들은 학생티만 벗었을 뿐 순수해 보이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때 민준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자애들이 약간 시기하는 말투로 얘기하더라고요. 민준이 그 자식 왜 안 와? 애원은 온다고 하지 않았어? 인기 많은 분께 소체 시간에 나타나는 거 봤어? 항상 조금씩 늦잖아. 완전 바쁜 척하면서 들어오고 이 세상 일 혼자 다 하나? 나 민준이 들어간 회사 어딘지 모르지? 야, 걔 완전 좋은 회사 들어갔어. 탑급 제약회사. 그래? 거기서 뭐 하는데? 영업한다더래. 자신감이 있으니까 영업 같은 것도 하겠지. 진짜 돈 잘 버는 애들은 다 영업하는 거 알지? 그러다 사업하고 사람 만나 상대하고 그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하야, 조용해. 저기 민준이 온다. 민준아, 여기야. 저는 민준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이 민준이는 정말 더 남자가 되었더라고요. 덕분에 굵어진 얼굴도 멋있었고 머리가 양복을 입었는데 체격도 듬직하니 절로 시선이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변했더라고요. 민준이는 제 옆 테이블에 앉았는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요? 친구 선혜가 제 대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야, 또 모르냐? 주미잖아, 최주미. 우리 반 수학부장. 아이 뭐? 정말 그때 그 최주미. 야, 너 진짜 몰라보리 변했구나. 저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대답해줬어요. 몰라보기라니, 실례 아니야? 아이, 그렇네. 미안. 반가워. 그동안 왜 동창회에 안 나왔어? 취업 준비하느라 바빴어. 이제부턴 나오려고. 그렇게 민준이와 저는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전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무수리에 숙했던 고등학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민준이와 악수를 나누고 마주보고 웃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민준이가 모두를 나무였는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전 자신감이 빵빵한 상태였고 도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민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멋있었습니다. 농담도 유쾌하게 잘하고 리더십 있는 말투로 사람들을 휘어잡는데 그 카리스마에 푹푹 빠져들게 됐죠. 전 민준이에게 빠져들었고 그 마음 들키지 않으려고 새침하게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잠깐 자리를 떴을 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선혜야, 민준이 두고 사귀는 사람이 있대. 몰라. 여자친구가 있어도 말 안 하는 것 같아.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건지. 자기 인기 많은 거 아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렇구나. 왜, 민준이한테 관심 있어? 아니, 관심 있다기보다 이번 프로젝트 제약회사랑 같이 할 일이 있는데 민준이한테 연락해볼까 하고 정보조사 차원에서 물어본 거야. 야,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그래. 일 핑계 대고 뭐 있어? 주미야, 너 관심 있으면 한번 사귀자고 해봐. 민준이가 너 보는 눈빛도 장난 아니던데. 야, 아니라니까. 우리 사이에 뭘 감추고 그래. 뭐 어때? 우리 다 젊은 청춘 남녀인데 호감 있으면 사귀어보는 거지. 아니면 마는 거고. 전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게 됐어요. 그날 전 동창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자연스럽게 민준이 연락처도 알게 됐죠. 처음에 막 들이대는 것보단 살짝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작전을 짰어요. 전 일부러 친구들이 다 있을 때는 민준이에게 관심 있는 척하고 둘만 있을 때는 좀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워낙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심 보이는 여자한테는 눈길을 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다같이 이야기할 때는 눈도 마주치고 호감 있다는 것을 박박 표시했는데 어쩌다 둘이 눈이 마주칠 때는 피하고 관심 없는 척했어요. 그랬더니 민준이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헤어지고 버스 타러 걸어가는데 민준이가 저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미야, 집에 가니? 이제 가야지. 늦었는데.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우리 차 한잔하고 갈래? 아니면 칵테일 어때? 그럴까? 딱 한 잔이다. 그렇게 저희는 칵테일 바에 갔어요. 둘만 있게 되니까 솔직히 좀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전 마음을 감추고 새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휴정은 그랬지만 민준이가 말을 시키면 또 생긋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제 얘긴 많이 안 하고 민준이 얘기를 많이 들어줬죠. 민준이가 저한테 호기심을 느끼도록 말을 아꼈습니다. 주미야, 난 고등학교 때 네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럴만도 해. 너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 사귀는 사람, 그건 왜 물어? 나 사실 너한테 관심 있어.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너한테 빠진 것 같아. 너 되게 매력 있는 거 알아? 그런 멘트 평소에도 잘하니? 넌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런 적은 처음이야. 너 보자마자 반했다이까. 혹시 사귀는 사람 있니?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없어. 왜 없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아직 관심 없어. 돈 좀 더 벌어서 어학연수 가려고. 어학연수? 어디로? 언제? 전 대답을 피하고 피식 웃었어요. 그러면서 네 얘기를 좀 더 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민준이가 절 보는 눈빛이 다 읽히더라고요. 걘 그 이후로도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했고 끊임없이 만나자고 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다가 막상 푹이 들면 나긋나긋하고 여성스럽게 반응해줬어요. 적당히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민준이가 저한테 빠져들게 노력했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민준이가 막 폭주하더라고요. 사귀자고 더는 못 기다리겠다면서 저한테 애정 공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커플이 됐어요. 딱 봐도 민준이는 인기가 많았는데 그 여자들 다 물리치고 제가 차지하게 된 거였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승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연애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제약회사의 영업직이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외모, 또 좋은 입담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니까 병원 직원들의 유혹이 장난 아니었어요. 연애를 하는데도 이 남자는 완전히 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저는 더 불안해지기만 했습니다. 본 액정도 커플 사진으로 하고 가진 티를 다 내도 여자들은 민준이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한번 우연히 병원에서 민준을 마주쳤어요. 왜 여자의 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병원 직원들 다 민준이한테 호감을 보였고 특히 어떤 간호사는 노골적으로 민준 씨한테 스킨십을 하면서 좋아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어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여자친구라고 홍보하고 다닐 수도 없고 전 어쩔 수 없이 투덜대게 되었습니다. 너희 봄비는 건 아닌데 솔직히 신경 많이 쓰여.
너한테 꼬리치는 여자들 그것 안 되는 거야. 자기 손에서 좀 잘라야지. 어떻게 그래. 다 일이 관련된 분들인데 적당히 손 지키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 내가 불안하지 않게 생겼어? 나 사실 요새 같아서는 너랑 헤어지고 싶어. 무슨 말이야. 연애를 하는데도 가끔 너무 불안해. 너는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자들이 그렇게 널 가만 안 두는데 너도 흔들릴 거 아니야.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가 사람이라서. 난 아는데 걱정하지 마 주미야. 난 너밖에 없어. 그럼 증명해봐. 증명? 뭐 어떻게 해줄까? 일 안 할 때 너랑 거의 붙어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해. 우리 결혼하자. 결혼? 왜 놀라? 결혼이라는 단어 듣자마자 싫은 감정 느껴져? 아니야, 주미야. 너 이럴 수 있어. 내가 먼저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말을 꺼내놓으면 어떡해. 김새잖아. 진심이지? 조만간 나한테 프로포즈해. 안 그럼 나 진짜 잠수 탈 거야. 어학연숙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고. 난 불안한 연애는 싫어. 네가 선택해. 왜 그렇게 겁나게 얘기하냐. 나한테 시간을 줘. 올해는 못 기다려. 나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민준이는 정말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강변의 호텔 레스토랑에 통째로 빌려 민준이는 깜짝 이벤트를 해줬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사방에는 꽃이 장식돼 있었고 민준이는 멋지게 차려입고 저한테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주미야, 나랑 결혼해줄래? 우리 평생 같이 하자. 난 너만 있으면 돼. 민준아, 이거 꿈 아니지? 말 그대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상견례도 잘 마치고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에 성공했어요. 동창들 다 와서 축하해주고 선남선녀의 결혼식에 어른들도 흡족해 하셨죠. 일단 저희는 어딜 가도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다 부럽다고 난리였죠. 전 행복에 도취됐달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그때부터 탄탄대로일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부터 결혼 이후 신혼 때까지 변함없이 다정하고 저한테 충실했어요. 그리고 전 결혼 6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아기였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남편과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사실이었죠. 신혼기간을 2년쯤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나 생긴 아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자 마음먹었어요. 그 이후 생활에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의 일이 몰라보게 바빠진 거였죠. 이제 아기 생기면 더 큰 집으로 이사돼야 하고 차도 바꾸려고 그러려면 더 열심히 벌어야지. 영업도 공격적으로 하고 퇴근 늦어져도 나 이해해줄 거지. 그러다 건강 상하면 어떡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몸 챙겨가면서 일해 자리야. 그 이후 남편의 퇴근은 눈에 띄게 늦어졌습니다. 남편은 영업직이다 보니까 촉대할 일이 많아서 술집에 자주 가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다는 남편의 얘기에 눈 감아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거의 매일 반복되는 술자리, 늦은 퇴근에 임신한 전 신경이 날카로워졌죠. 남편 퇴근 시간 이후부터는 안절부절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절로 잔소리도 늘더라고요. 결혼 전 신혼 초에 남편을 대하던 여유 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잔소리만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싫은 내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늦었어? 어제도 술, 그제도 술. 아직 안 잤어. 난 또 우리 마나님 주무시는 줄 알고 조용히 들어왔지. 난 취했어. 왜 그렇게 화를 내? 안 취했어도 어쨌든 매일 술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간이 많이 망가진대. 당신 건강은 생각 안 해? 하루쯤은 춤이 집 들어올 수 없어? 미안해 주미야. 일이 이런 걸 어떻게 해. 나도 피할 수가 없다. 다른 마음은 없어. 완전히 비즈니스라고. 야근이라고 보면 된다니까. 가서 분위기만 맞추고 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 우리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당신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 주말에는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잖아. 우리 눈 마주치고 얘기한 게 언제야? 나 정말 너무 외로워. 산부인과도 매일 나 혼자 가고. 미안해. 근데 그 시간 빼볼게.
그렇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직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걸 어떻게 해.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직도 생각을 해봐. 이렇게는 못 살아나. 얼마 후 남편은 개인 병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병원은 남편 첨담으로 신경 쓸 게 많다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의사는 자기랑 동갑이고 말도 잘 통해서 친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남편은 집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당연히 더 괴로워졌어요. 정말 남편은 하숙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계속 잔소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한숨 푹푹 쉬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의 양복 상의를 세탁 맡기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는데 클럽 라이터가 수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클럽은 젊은 애들이 가서 술 마시고 춤추면서 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라이터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이 가서 돌았는지 이름도 다양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추궁하듯 물었죠. 이게 다 뭐야? 당신은 야근을 이런 데서만 하니 일의 연장선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클럽이란 클럽은 죄다 돌아다녔네. 아주 불중한 데만 골라서 다녔어.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이 그리고 왜 그렇게 비아냥거려? 듣기 싫게. 하도 말툭하려가면서 내야 하니 이 클럽들에 내가 다 확인해봤어. 인기 최고라며 예쁜 여자애들이 줄을 선다며? 진짜 당신 하는 일 지긋지긋하다. 당장 일 그만두고 다른 직업 찾아.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남편은 순간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아주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주미야, 아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줄 알아. 내가 맡은 개인 병원 의사가 엄청나게 이런 데를 좋아해. 아주 그냥 퇴근만 하면 눈이 벌겋게 돼서 날 그런 데로 데려가는데 말릴 수도 없고 아주 죽겠다니까. 그 사람은 친구도 없어. 왜 자기를 데리고 가? 친구들끼리는 좀 체면도 차리겠지. 난 어쨌든 을 아니야. 그런 데는 의사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그 자식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러면서 남편은 갑자기 의사 욕을 하더라고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한 거라고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밖에 한 게 없지. 고생 한 번 안 하고 부자 처갓집 만나서 처음부터 태어난 거잖아. 클럽에서 의사라고 하면 여자들이 아주 환장하고 달려든다니까. 그리고 이 차도 얼마나 나가는지 알지? 이 차 나가면 무슨 일 생기는지. 그 의사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심지어 와이프는 임신까지 했어. 처갓집에서 병원도 다 내줬는데 그런 건 다 모르세고 사생활 완전 더럽다니까. 나도 이런 더러운 꼴 부리쇼. 진짜 괴롭다. 남편은 매일같이 계속되는 술자리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직 심각하게 고민해보라고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아이도 태어날 건데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좀 어렵지 않겠어? 해서 옮겨보는 거 어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알았어. 나도 그래 볼까 하고 있었어. 나도 지긋지긋하다. 사람의 할 짓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민 넌 아무 걱정 말고 몸이나 신경 써. 그렇게 전 남편이 다른 회사를 알아볼 걸 기대하고 대교에만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만취 상태에 얼굴을 많이 다쳐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전 너무 놀랐죠. 얼굴이 완전 엉망이었거든요. 어디서 주먹 다짐을 제대로 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이래? 아니 눈도 찌개고. 이 지경인데 병원 안 가고 그냥 집으로 온 거야? 지금이라도 응급실에 가자. 얼른 나와. 괜찮아. 네가 상처 좀 봐줘. 이걸 무슨 응급실까지 가. 가면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내일이면 더 부어서 치료가 더 어려울 텐데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자. 누구한테 얼마나 맞은 거야. 속상해 정말. 나 사실 그 사람 싸웠어. 뭐? 의사가 당신 얼굴에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허허.
나 이제 진짜 회사 그만둘 거야. 못겠다. 왜? 무슨 일이야? 또 그 자식이 클럽에 가자는 거야. 거기서 어떤 여자를 꼬시더라고. 근데 매너가 정말 더러운 거야. 그 여자가 싫다는데도 막무가내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내가 그랬지. 집에 임신한 아내도 있으니까 그만하시라고. 좋게 말했는데 그 인간이 날 주먹으로 치지 않겠어? 이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몇 대 때리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미안해 주미야. 전 너무 놀랐고 또 그 의사한테 화가 났습니다.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밥 먹듯이 한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남편이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그런 의사랑 헤어지지도 못하고 다 받아주는 것도 속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이러지 마. 진짜 완전 성격 파탄자 아니야? 당장 일 그만둬.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야. 그러려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남편은 그 뒤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싸움 때문에 자는 것 같았어요. 그 후에 남편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전처럼 그런 영업일은 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큰 병원의 상대로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죠. 전 안심하게 됐습니다. 이때 전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죠.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남편이 백수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여기면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남편이 이직을 하면 이제 퇴근도 일찍 할 거고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저녁 때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고 싶었죠. 하지만 제 기대는 못 참이게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퇴근이 늦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잠못 처리할 게 많아서 외근 끝나고 저녁 먹은 다음에 회사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야근을 자주 한다는 얘기에 정말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어쨌거나 일이니까요. 그 뒤 자녀들을 꽉 채워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진통이 오던 내 출산 가방까지 다 쌓아놓고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일 때문에 못 온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주미야, 아이 어떻게 하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 장모님 불러서가 내가 어떻게든 일 빨리 마치고 가보게. 자기야, 나 너무 무서운데 그냥 지금 빨리 오면 안 돼. 상사한테 말하고 당신이랑 꼭 같이 가고 싶어. 미안해.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 드릴게. 일단 가만히 있어. 알겠지? 너무 서럽고 무섭더라고요. 결국 전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아기를 낳았는데 결국 남편은 제가 아기를 낳은 한참 뒤에야 병원에 얼굴을 비쳤어요. 예쁜 딸을 낳는 것도 지켜보지 못하고요. 전 친정엄만 몰래 울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엄마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죠. 대신 친정엄마가 엄청 서운해하셨습니다. 아니 김서방은 어쩜 그런다니. 이런 날은 열이 제쳐놓고 와야 되는 거 아니니. 요새는 회사에서도 이런 거 다 배려해준다던데. 김서방네 회사는 뭐 달러에 있다니. 나 때야 남편 없이 애 낳는 걸 그러려니 했지만 너무하는구나. 그렇게 제 출산은 서러움으로 얼룩지게 됐죠. 아이를 낳고 전 산후조리원에 가서 몸조리를 했어요. 조리원에 있는데 다른 남편들은 매일 오다시피 하는데 제 남편만 가끔 왔어요. 다른 남편들보다 현저히 오는 횟수가 적었죠. 핑계도 많았어요. 서운했지만 남편에게 서운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기 데리고 집에 가면 나아지겠지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제 예상은 또 틀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귀가는 계속 늦어졌어요. 빨리 오는 게 새벽 1시였습니다. 신생아를 돌보는 게 몸도 지치지만 마음도 지치는 일이었어요. 전 남편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말로는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했지만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은 퇴근하면 씻고 자기가 혼자 쓰는 방으로 들어갔죠.
전 아기와 거실과 안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야속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야, 매일 이렇게 두시면 어떡해. 나 오늘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당신만 기다렸는데 조금 일찍 올 수 없었어? 우리 애기 몇 번이나 안아봤어? 당신 아빠 노릇이 뭔지 알기나 해? 신생아기 있으면 일찍 와서 분유도 다 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어떻게 일찍 와? 지금까지 지켜보고도 몰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남들은 혼자서도 다 잘한다는데 넌 뭐가 그렇게 까다롭고 바라는 게 많아. 뭐? 당신 말 다 했어? 솔직히 당신 우리 아진이 예뻐하지도 않잖아. 퇴근하고 와서도 혼자 방에 들어가 있고. 하기는 나 혼자 낳니? 어쩌면 그렇게 무심해? 아이 진짜 지겨워 죽겠네. 네가 결혼하자서 결혼했고 아기 낳지서 아기 낳았어. 너랑 자신 먹여 살리겠다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돈 버는 유세한데 이거야. 내가 임신 초기에 하혈만 안 했어도 직장 그만 안 뒀어. 우리 아진이 웬만큼 크면 나도 직장 나갈 거야. 내가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왜 맨날 일 핑계로 듣는 건데. 저는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우리 딸을 대면 보고 안아주지도 않았죠. 남편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더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너무 괴로웠어요. 남편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죠.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싶어서 부부 침실에 이불도 싹 바꾸고 저도 식당 관리하면서 외모를 출산정처럼 가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젖먹이 키우면서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서 남편이 다시 가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남편을 깨웠어요. 오전 내내 자는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서 오후 늦게 깨운 거였어요. 전 남편과 아기를 안고 산책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조차 간절히 바라야 할 정도로 남편은 저와 딸에게 내주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진아, 오늘 아빠랑 산책 나갈까? 우리 아진이 아빠 보고 싶었지. 엄마도 그래. 오늘 우리 밖에 나가서 꽃바람 쐬자. 그러나 남편은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다고 했고 전 늦은 점심부터 차려주기도 했죠. 한참 상을 차리는데 딸 아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에게 좋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아진이 좀 안아줘. 좀 이따 분유도 좀 타주고. 오늘따라 숨물이 너무 시큰거리고 아프네. 네가 줘. 나 피곤해. 밥만 먹더니 핸드폰만 보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남편 때문에 전 폭발하고 말았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람이 왜 그렇게 무관심해? 해도 너무한다. 나랑 아진이가 그렇게 귀찮아? 왜 그렇게 무심하냐고. 갑자기 왜 그래? 혼자 살아다가. 넌 집에서 애 보고 난 밖에서 돈 벌고 역해 분담 확실히 하고 있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불만이야?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라는 말을 해? 애는 내가 혼자 낳았어?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어? 당신 아진이 낳고 나랑 산책 한번 같이 나간 적 있어? 우리가 그렇게 귀찮아? 나 정말 서운하다고. 그러나 남편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녁 때는 어디 간다 말도 없이 외출하고요. 남편의 그런 태도는 저한테 큰 상처가 됐고 전 산후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어요. 혼자 젖먹이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남편의 소홀함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퇴근이 늦었고 쉬는 날에도 아이와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보고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그거 봐라. 김서방, 너 출산하는 날에도 오지도 않더니 너한테도 무관심하고 아빠 노릇도 제대로 안 하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 짓이 어째 다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호대만 멀쩡해갖고 어쩜 그렇게 무심하다니. 엄마, 나 너무 속상해. 김서방,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어. 나이 분유 한 번을 안 타줘. 안아보지도 않고. 누가 보면 딸인 줄도 모를 거야.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김서방은 얼굴만 번지르르하게 생겨서 실속이 하나도 없구나. 네가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애보고 힘든데 자상하게 해주면 좀 좋아. 내가 한마디 할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정말 우울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생각해보니 전 혼자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친구 청년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루쯤 만나서 신나게 놀자고요. 그 친구는 아들이 벌써 5살이 돼서 아빠랑 하루 종일 잘 논다고 하더라고요. 부럽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죠. 정연인 저한테 답답하지 않냐고 바람 쐬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친구의 연락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만 제 얘기를 듣고 아기를 봐주겠다고 하셨고 전 오랜만에 예쁘게 꾸미고 홍대로 외출을 했습니다. 친구랑 오후에 만나서 저녁까지 먹고 실컷 놀았어요. 아기 키워보니까 어때? 장난 아니지? 난 둘째는 꿈도 못 꿔. 남편이 자상한데도 그래. 옛날 분들은 어떻게 키웠을까? 7, 8명씩. 그러니까 난 하나 낳고도 이렇게 정신없어 죽겠는데. 넌 좋겠다. 남편이 자상해서 내 남편은 너무 무심해서 힘들어. 오늘도 엄마가 아기 맡아주신대. 남자들 다 그렇지 뭐. 친정엄마가 최고지. 근데 너 그거 알아야 된다. 친정엄마 애보다가 늙으시더라. 애 보는 일이 정말 힘들잖아. 정말 그럴 것 같아. 집에 갈 시간이긴 한데 너무 아쉽다. 우리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헤어질까? 케이크 맛있는 데 있는데 시간 돼? 엄마가 실컷 놀다 오라고 했어. 늦으면 아기 데리고 친정에 가신대.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자유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저희는 카페로 가기로 했고 어떤 골목을 지나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로 욕을 하는 것도 같았고 무척 소란스러웠죠.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누가 싸우나? 여기는 술집도 많고 꼭 저렇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빨리 지나가자. 제 팔을 잡아 끌던 친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전 왜 그러냐고 친구한테 물었죠. 주미야, 저기 저 사람 네 남편 아니야? 말도 안 돼. 내 남편이 왜? 어머, 진짜네? 하진이 아빠네. 놀라서 보니까 정말 남편이 맞았어요. 남편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랑 신랑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덩치 큰 남자가 남편한테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 사람이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지? 분위기도 너무 이상해. 내 남편이 욕먹고 있는 거 맞지? 그러게. 네가 그랬잖아. 남편이 야근한다고. 그래서 친정엄마가 아기 봐준다고 하지 않았어? 안 되겠다 정연아. 먼저 가.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너희가 같이 안 있어도 되겠어? 전 일단 친구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어디로 가고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도망을 친 것 같았죠. 그럴 만한 게 그 정장 입은 덩치 큰 남자가 엄청 불량해 보였어요. 아무튼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욕을 하던 깡패 같은 남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 남자는 젊은이들이 줄을 쫙 서 있는 클럽 입구에 서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춤추고 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정장 입은 남자는 클럽 입구를 지키는 사람 같았어요. 전 당장 그 남자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기요. 클럽에 입장하시려면 줄을 서세요. 뒤 안 보이세요? 왜 우리 남편에게 욕을 하고 난리예요? 아까 저 골목에서 다 봤다고요. 제 남편한테 욕하고 사대질하고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거짓을 쫓듯이 왜 그러냐고요? 누구신데 그러시죠? 나 그 남자 부인이에요. 당신 깡패예요. 아까 왜 그랬냐고 제가 묻잖아요. 아이 진짜. 저희 영업 중이니까 그만 가세요. 네? 저 말할 때 가시라고요. 왜 이래요? 통째 부를게요. 당신 깡패지. 왜 죄 없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욕하고 그러냐고. 그 남자는 제가 막 따지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래요? 제가 뭘 알아야 하는데요? 되게 남편이란 남자. 우리 클럽에서 싸운 거 모르죠? 클럽 출입 금지당했는데 또 기어 들어오려고 해서 내가 쫓아냈어요. 됐습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그거 우리 남편이 코레하는 의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의사가 여자한테 매너 없이 굴고 막 2차 나가자고 해서 하지 말라고 말리다가 싸움난 거라고요.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뭘 알지도 못하고 그래.
그러자 점쟁이 예쁜 남자는 막 기분 나쁘게 웃더라고요. 줄 서 있는 젊은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면서 수근거렸죠. 전 더 열받아서 막 따지려고 했어요. 아줌마가 뭘 잘 모르네.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아줌마 속고 있다고요. 이 불쌍한 인생아. 뭐가 불쌍한데요? 진짜 기가 막혀서. 당신 남편이 먼저 싸움을 걸고 난동을 일으켜서 검찰에 부를 뻔했어. 그 의사가 여자랑 눈 맞아서 나가려는데 당신 남편이 진성을 부리더라고. 그 의사한테 눈을 부릅뜨면서 그 여자 자기가 침했는데 왜 새치기 하냐고 그런 걸 내가 불명예 들었다니까. 대개 남편이 그 여자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해서 의사한테 일방적으로 빠진 거라고요. 뭐 맞짱을 더. 아이고, 이 남편분이 아주 허풍이 심하신가 보네. 싸움은 먼저 걸어놓고 처맞기만 하더니 부인 앞에서는 똥폼을 쳐봤구만. 무슨 말이에요? 제 남편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여기 나 말고도 그 상황 본 사람 많거든. 아이 제대로 한번 알아보쇼. 점쟁이 뺀 남자는 너무 당당했고 안에서 직원을 한 명 데려오더라고요. 뒤에서 막 젊은 애들이 비우고 난리가 났죠. 전 너무 망신스럽고 당황스러웠어요. 더 거기 있을 수 없어 급하게 자리를 떴는데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의사한테 그렇게 맞아도 고소를 안 한 거 보면 이렇게 지내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설마 그렇다면 남편은 정말 막장인 거였어요. 의심이 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비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바람둥이의 거짓말쟁이, 바람쥐아니 제 남편의 진짜 모습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 그놈 본지기 말이 다 거짓이기를 바랬죠. 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엄마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가셨습니다. 자정에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뭐라고 놀고 왔는지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죠. 아, 피곤해. 진짜 벌어먹기 힘드네.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더라고요. 전 냉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넌 클럽에서 야근하니? 무슨 야근을 클럽에서 그렇게 요란하게 해? 남한테 욕까지 먹으면서? 무슨 말이야. 클럽이라니. 아이욕은 보고. 나 다 봤어. 홍대 골목길에서. 거기서 웬 남자한테 욕먹고 있더라. 그게 당신 일이야. 그게 돈 버는 일이냐고. 그러자 남편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빤빤스럽게 짤이 없었죠. 스트레스 풀어 한번 한 거야. 거기서 시비가 걸려서 그랬어. 너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냐. 웃기지 마. 나 이제 당신 말 안 믿어. 지난번에 얼굴 다 망칠 정도로 싸우고 들어온 거. 왜 이 사람 맞은 거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신을 맞은 거라며? 당신 매너 더럽고 여자 무지하게 베이킨다고 다 들었어.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왜 이래? 어디서 무슨 소리 듣고 와서 나한테 화풀이야? 화풀이? 그래, 화풀이 좀 하면 안 되니? 당신이 나 임신하고 한 게 뭐 있어? 밤낮 의사 핑계 대면서 클럽이나 싸돌아다녔니? 나 아이 임신하고 있었어. 당신 일 때문에 바쁜 줄 알고 출산하는 날에 병원에 안 와도 엄마한테 당신 감싸주느라 바빴다고. 근데 이게 뭐야? 당신 밖에서 그런 짓 하고 돌아다녔어? 그날도 다른 여자랑 어디서 뒹굴었니? 남편은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냈습니다. 어디서 뭘 듣고 와서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 너 살짝 돌았냐? 의심하다가 병 들었어? 해 낳은 게 유세냐? 왜 그렇게 피곤하게 굴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뒷조사를 하고 돌아다니고. 너 정말 숨 막힌다. 완전 질린다고.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던지고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더 변명할 게 없으니까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죠. 전 새벽까지 남편을 기다렸어요. 걱정돼서가 아니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문자를 했죠. 뭘 잘했다고 집을 나가. 오늘 안 들어오면 영원히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우리 아진이도 못 볼 줄 알라고. 남편에게서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친구네 집에서 자고 바로 회사 출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전 결혼하고 지금까지의 일을 하나하나 곱씹어봤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고 클럽에 지가 즐기러 다녔다고 생각을 하니까 퍼즐이 하나하나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 남자를 믿고 아기까지 낳은 제 자신이 미련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하고 원통했죠. 제가 믿고 있던 그 남편이 실은 밖에서 욕이나 먹고 다니고 여자나 후리고 다니는 저질스러운 남자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새 이혼을 고민했죠. 아침이 되자 어디선가 핸드폰 진동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나나 봤더니 남편의 회사 가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전 남편의 가방을 열어 뒤졌고 남편의 두 번째 비밀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제가 진실을 밝히니까 당황해서 거기 비밀폰이 있다는 것도 잊고 주랭랑을 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멋대로 하고 다녔는지 폰은 잠금 장치도 안에 두고 있었죠. 저한테 들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연 것은 저한테 지옥문을 연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놈의 남편이라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많은 여자들과 나눈 많은 문자와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죠. 연락처를 보니까 더 가관이었어요. 어느 클럽에서 만났는지 특징이었던지 조질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가슴이 크다고 하고 어떤 여자는 키 크고 야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자기만 기억하는 방식으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차라리 이름을 저장해놨다면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한심하고 기가 막혔죠. 남편의 본 모습이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 더 어처구니 없는 대화를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전 충격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결혼하자는 돈 많고 굴빈 여자였어요. 그 여자의 가슴 사이즈도 적혀 있었죠. 그 여자는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오빠, 우리 생겼네 언제 알 거야. 저는 폰에 못 이겨 폰을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폰이 깨져서 증거들이 없어질까봐 소파 위로 던지긴 했지만 제 마음은 오전 6부까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전 울부짖고 말했습니다. 나쁜 자식, 나 어떡해? 우리 아진이는 어떻게 하고 이 결혼 부를래? 나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야. 제 자신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머리카락을 쥐어대다 놓고 정신없이 때렸을 것 같았죠. 전 미친 여자처럼 남편의 가방을 더 뒤져보았어요.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죠. 의사들이 병원에서 일할 때 목에 걸고 다니는 명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도 함께요. 아예 이름도 박아두었더라고요. 명찰이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민준이라고 인쇄돼 있었죠. 젊은 피같이 증명사진도 붙여놨더라고요. 모든 게 눈앞에 훤히 드러났어요. 남편은 저와 아기를 내팽개쳐두고 클럽에서 웨이스를 사칭해 여자와 돌아났던 것이었습니다. 잔혹한 진실에 전 펑펑 울고 말았어요. 오열하고 또 오열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죠. 저는 사람을 믿은 것 그 하나밖에 죄가 없었습니다. 전 정신을 차리고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결국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술값도 치르게 하고 싶었죠. 남편의 두 번째 폰에 있던 문자와 조정된 여자 별명들, 가짜 의사 명찰과 가온 이런 것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일단은 가방을 다시 원래 자리로 두었습니다. 분명 이 비밀폰 때문에 집에 기어 들어올 것 같았죠. 남편은 제 예상대로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어요. 남편은 가방을 급히 챙기더니 피곤하다면서 일찍 자러 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난 모습에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말 사람같이 안 보였어요. 의사를 사칭해 클럽에 다니며 여자를 꼬시고 다니다니, 게다가 결혼까지 꾸미다니 제게는 범죄자나 다름없었죠. 다음날 남편은 그 가방을 멀쩡히 들고 출근했습니다.
전 고민 끝에 지난번에 홍대에 같이 갔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친구는 분노했어요. 설마 했더니 그런 자식이었어? 주미야, 네 남편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는 꼴을 보니까 네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여자들한테 고소당한 인간이야. 그런 인간은 콩밥을 먹어야 해. 분하고 억울해 죽겠어. 난 정말 까맣게 몰랐다고.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나도 그렇지만 알진이가 안쓰러워 죽겠어. 주미야,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그런 약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 남편 형사인 거 알지? 그 바람둥이 콩밥 먹이자. 콩밥? 네 생각은 어때? 남편 그대로 둘 거야? 아니, 절대로 그만 못 둬. 이 여자 저 여자 마음대로 후리고 다니면서 나의 감쪽같이 속인 죄값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우리 딸 아진이 아빠로서 못할 짓 하고 다닌 거 그것도 다 죄값 물을 거야. 절대로 가만 안 둬. 전 친구의 말에 100% 동의했고 형사인 친구 남편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며칠 후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이미 친구와 친구 남편이 와 있었죠. 전 회사 앞을 주시했어요. 제 남편은 6시 정각에 퇴근하고 나오더라고요. 저희 남편을 미행했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클럽으로 향하더라고요. 전 먼저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와 형사 남편은 뒤따라 들어왔고요. 남편이란 작자는 어떤 여자랑 손을 잡고 바에 앉아 있더라고요. 긴 머리에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였는데 핸드폰에 저장한 대로 가슴이 엄청 커 보였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감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 폼이 아주 익숙해 보였어요. 입술이 거의 닿을 듯 말 듯 앉아서 무게를 잡고 있더라고요. 전 다가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야, 이 사기꾼아. 저질스런 바람둥이 자식. 밖에서 이러고 다니느라 저 자식은 뒷전이었니? 뭐야? 뭐긴 뭐야, 네 법적인 아니지. 그러자 남편 옆에 붙어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애인 뺨을 때려요? 남의 애인, 내 남편이 바람피는 현장 잡아서 뺨 좀 때렸는데 그게 뭐 잘못됐니? 남편이라고요? 바람이요? 민준씨 뭐야? 이 여자 뭐냐고? 혹시 이 인간이 당신한테 의사라고 뻥치던가요? 뻥이라니요? 이 사람 수녀미대 의사예요. 물론 결혼 안 한 중과되고요. 대차게 수가 넘어가셨네. 이 인간 의사도 아니고 중국은 더군다나 아니에요.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어요. 성형외과 의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강남에서 잘 나가는 당신 누구예요? 진짜 이 사람 부인 맞아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이 미친 여자일 수도 있잖아. 에이, 취미야.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사람들 다 보잖아. 왜? 난 여기서 이러고 싶은데 이 여자 앞에서. 남편은 엄청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저 남편 손을 부딪히고 옆에 있던 여자한테 더 확실히 말해줬어요. 당신 유부남 만나왔어. 진짜 몰랐던 거 맞아? 유부남이라뇨? 몰랐어요. 지 진짜 몰랐다고요. 우린 얼마 전에 S호텔에서 약혼까지 했어요. 곧 결혼할 사이라고요. 민준씨, 이 여자 말이 다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아니라고 말해. 이 여자 미친 여자라고. 당신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해. 얼마 전에 그랬잖아. 당신 쫓아다니는 스토커 있다고. 그 여자 맞지? 여기 우리 결혼사진 있어요. 볼래요? 다음으로 우리 애기 사진도 봐요. 자, 아직 100일도 안 됐다면 믿겠어요. 내가 출산하고 산후조리하는 사이에 약혼했겠네. 당신 이 여자 그 여자 맞지? 당신 폰에 이렇게 저장했잖아. 결혼하자는 굴빈 여자라고. 뭐라고요? 결혼하자는 굴빈 여자. 민준씨 뭐야? 정말 다 그렇게 저장했어? 정신 차려요. 이 남자 그런 남자예요. 이래도 좋아요.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한 사기꾼에 일단은 바람둥이랑 결혼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나야 좋고.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대신 처리해주면 그 여자는 상황이 파악됐는지
곧바로 남편에게 다가가 연달아 쌍따귀를 날려주었습니다. 양쪽 볼이 벌개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형사인 제 친구 남편이 나섰어요. 제 남편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했죠. 핸드폰에 저장된 여자들에게 연락했더니 주사에 협조하겠다는 여자들도 10명이나 되더라고요. 총각이 돈을 버는 의사라고 사기치고 다니면서 여자들한테 돈도 많이 받았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바람둥이가 아니라 진짜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어요. 클럽에서 만난 여자들도 분한지 합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특히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제일 피해가 컸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부잣집 딸도 아니었고 남편이 의사라고 하니 혹해서 사채를 써가며 돈을 바쳤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죠. 그리고 이겨서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돈이 없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남편이라 믿고 살았던 남자의 본모습이었어요. 남편이 감옥에서 나오면 부동산 통장 압류를 해서라도 받을 결심입니다. 우리 딸 아진이를 위해서라도 그 돈 끝까지 받아낼 거예요. 양육비도 야무지게 받을 거고요. 지금 전 아이와 홀로서기를 하며 잘 살고 있어요.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길을 쓰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 결혼 전용기에 결혼을 했는데 끝은 이렇네요. 이렇게 저의 짧은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뭐든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 제 오만함이 이제는 후회가 되네요. 아이의 생각이 잘못 박힌 사람, 특히 바람피고 사기치는 인간은 구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딸 아진이를 데리고 전 친정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딸을 봐주고 계시죠. 전 올해 쇼핑몰을 창업했고요. 공부보다 의류 쪽에 제 적성이 맞더라고요. 그동안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남들이 좋다는 것만 했는데 달라지기로 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고 결과는 좋은 편입니다. 전 당분간 남자만 낼 생각이 없어요. 한 10년쯤 지난 뒤에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남자 보는 눈도 키워볼까 해요. 또 재혼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예요. 저 결혼 전 남편에게 너무 대여서 당분간은 딸 아진이를 키우며 싱글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수월한 남편의 본모습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네요. 그렇게 살고 뭐하러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사연자분 앞길에는 꽃길만 있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안녕.